코로나 사태로 일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 내일부터는 시범 사업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점이 바뀌고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보완 대책은 없을지에 대해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2020년 2월에 이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보니까 1,379만 명, 꽤 많은 숫자가 사용을 해봤더라고요. 근데 이 한 3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비대면 진료에 또 장점도 있을 것이고 발견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장점은 경험했다시피 병원 안 가도 되니까 네. 상당히 편하죠. 편하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단점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의사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은 저거예요. 나 오진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 물론 화면에 이제 환자 얼굴이 나옵니다. 그런데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직접 만나는 거하고는 얼굴색을 판단하는 게 일단 달라요. 네. 저 같은 내과에서는 그 외에 뭐 피부라든지 어디가 아프다든지 할 때 우리가 진료라 하면은 말로 하는 진료가 있지만 진짜 진료는 시진, 촉진, 타진, 청진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시진은 눈으로 보고,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는 부위가 한정돼 있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청진도 해보고, 네. 예, 그다음에 두들겨도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눌러도 보고 다 못하죠. 그래서 매우 제한적인 진료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편리하긴 하지만 혹시나 모를 오진 가능성 때문에 단점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근데 내일이죠. 6월 1일부터는 이 비대면 진료가 시범 사업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이 심각 경계로 내려가게 되면은 네. 이제 더 이상 비대면 진료가 합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마 짧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도출할 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은 이렇습니다. 큰 병원 안 되고요. 예, 예외적으로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의원급에서 네. 재진 환자. 재진. 예, 한번 왔던 분이 이제 영상으로 뭐 제가 또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요. 뭐 약 먹었더니 어떤데 이제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예. 초진은 안 되고 또 큰 병원은 안 되고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초진이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좀 어려운데요. 네. 초진인 경우에는 이제 휴일하고 그다음에 야간입니다. 예, 그때는 갑자기 아이가 멀쩡하게 잘 놀다가 네. 갑자기 이제 아팠을 때 궁금하죠. 그러면 이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거기에 지금 하나의 큰 약점은 처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담만 가능한 거죠. 그러네요. 예, 저한테 이제 아이를 보여주면서 뭐 네. 여기가 아파 여기 아파 그러면 제가 의사니까 보고 이렇게 보고 예 여기는 그냥 해열제 집에 있는 거 좀 쓰시고요. 찬물 찜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 병원 가보세요. 이런 정도의 상담만 가능한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물론 이게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밤이나 휴일에 병원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처방이 안 된다는 거라고 한다면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제한이고요. 다만 이제 요즘 이제 부모님들은 집안에 약간의 상비약 같은 거는 마련해 둘 수 있으니까 해열 진통제 정도는 되게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당히 조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뭐 보호자가 보기에는 가벼운 병인 줄 아는데 의사 상담만 해봐도 네. 이거는 큰일이다. 빨리 응급실로 가라. 하는 그런 이제 판단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진료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앞서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비대면 진료라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얼굴만 맞이할 수 없는 거지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였는데 보니까 이 화상 통화도 예외가 있더라고요. 음성 통화가 된다. 근데 음성 통화로 보면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도 이제 얼굴 보거나 얼굴 보면서 또 뭐 저희가 뭐 피부에 뭐가 났어요 그러면 사진을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영상으로. 그러나 이제 말로만 할 때는 그게 되지 않는데요. 저는 이제 전화로 환자 보호자를 통해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좀 제가 전화 진료는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해보면 네. 그냥 오랫동안 다니던 분이 그냥 약만 타러 왔을 때, 예, 뭐 석 달에 한 번, 6달에 한 번씩 오는 분들, 정기적으로 오시는 예, 분. 오시는 네. 분 약만 타러 왔을 때 저희가 이것저것 물어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별 탈이 없는 분들, 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 기침은 어떠세요? 뭐 다른데 아픈 데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예. 이제 괜찮다 하면 약만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전화 진료, 그러니까 통화만 해도 가능합니다만은 네. 그 외에는요. 그러니까 의료라는 게 기본적으로 환자를 보고
직접 이렇게 만져보고 예. 서로 이제 그 느낌을 보면서 하는 거라서 저는 이 비대면 진료가 편리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앞으로 아주 활성화되더라도 예. 지극히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예외에는 뭐 섬이나 벽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인 분들은 그냥 가까운 의원 가시는 게 맞아요. 그걸 굳이 뭐 비대면으로 꼭 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의사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예. 보니까 또 이제 요즘에 많은 앱들도 나와 있잖아요. 비대면 관련해서 앱도 있고 그 앱 중에서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진료를 받은 다음에 약국에서 약까지 이제 포장을 해서 배달을 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내일부터는 이 약 같은 경우에 약국에 직접 가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연 이게 효용성도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주변에 그 병의원을 보시면 되게 약국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 바로 그죠? 보여 있죠. 예. 네. 근데 그 병의원에 안 가고 싶어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데 약 타러는 그 옆에 있는 약국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상당한 아이러니고 물론 이제 대리로 탈 수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집으로 배달까지 할 수 있는 그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만 예.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비대면 진료 수가 부분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대면 진료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높은 이유도 궁금하지만 높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건강보험이나 환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저는 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처음에 30%를 정할 때는 처음에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잘 그 나서지를 않으니까 예. 조금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좀 올려줬죠. 네. 예, 그런데 30%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음. 예, 그리고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당연히 이 30%가 올라가서 비대면 진료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건수가 많아지면 네.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그것이 오롯이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건강보험료에 그대로 반영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비대면 진료, 제가 비대면 진료를 한다고 치면 앞에 화면 하나 두고 환자분이 안 오고 직접 연결이 딱 돼요. 예. 그러면은 오히려 원가는 떨어지죠. 음. 환자가 왔을 때 와서 입구에서 안내를 받고 또 뭐 이쪽으로 안내를 하고 또 안에서 직접 만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겨울철에는요. 환자들이 오면 옷을 많이 입고 오시기 때문에 진찰 한번 하려면 옷 벗는데 한 5분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비대면은 그거 생략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가로서는 적게 드는 편이고 또 이 비대면을 하면서 사실 플랫폼 업체에 들어가야 되는 또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가에 올려주고 약값에 올려주고 플랫폼이 지불하고 나면은 아마도 건보 재정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내일부터 석 달 동안 이제 환자와 의료기관에 적응하도록 계도 기간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을 해야 됩니까? 이제 한 석 달 정도 하면서 이게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하는 데 효용이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마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어 갖고 그 지표들이 제대로 되는지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빨리 병원에 가라고 했을 때 비대면 진료를 한 의사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바로 그 해당되는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비대면 진료를 한 의사한테 꼭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죠. 큰 병원 갔을 때. 그러면 가서 또 두 번, 세 번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되고요. 이건 절대로 서둘러서 졸속적으로 운영해 갖고는 나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예. 뭐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인 입장을 여쭤보면 이 비대면 진료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신 결과로는 정기적으로 오는 재진의 환자라면 충분히 활용할 만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초진인 경우에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병원 가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비대면 진료를 초진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놓고 그냥 듣고 보고 판단만 하라는 건데 병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감기 정도 같으면은 그럼 감기네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감기도 폐렴의 초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한 대여섯 시쯤 비대면 진료를 하고
그냥 괜찮겠지 그러고 12시간이 넘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폐렴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의사들이 이거 오진 때문에 책임지기가 좀 어렵다 해서 아마 수가도 조금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 정도 수가 갖고는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데는 어림도 없죠.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데 방역 조치가 좀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하고 격리예요. 네. 예, 그래서 격리가 지금까지는 7일간 격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합니다. 권고. 예, 그래서 사실은 격리를 안 해도 의무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자기가 걸렸을 때는 이제 당연히 스스로 좀 격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많이 불편하시고 이제 많이 벗으셨는데 네. 딱 중요한 데는 병원급들. 병원급에는 다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거주 시설이 있는 감염 취약 시설들입니다. 거주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요양병원, 요양 시설들이죠. 근데 거기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가니까 하여튼 그 두 군데만 빼놓고는 이제는 아무 데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일반 의원이나 약국에서도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격리 의무가 해제가 된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에 걸리게 될 수는 있겠죠. 지금 안 그래도 아직 10,000명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이요. 네. 즉 고위험군이라 하면 이제는 65세 이상, 뭐 혹은 60세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미만이라도 아주 뭐 여러 가지 면역이 없는 분들, 거의 떨어져 있는 분들 빼놓고 일반인들은요, 그냥 지내십시오. 예, 더 이상 이 병 때문에 자기 일상을 제약하거나 네. 또 아주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소아청소년층도 그렇고 젊은 층은요, 걸려도 그냥 넘어가요. 예, 그래서 뭐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걸리면 좀 심한 독감 걸렸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조심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고요. 다만 자기 주변에 고위험군이 있다든지 스스로 판단하기에 고위험군인 분들은 철저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독감보다는 훨씬 더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엔데믹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영원히 이제 코로나와 분리되는, 없어지는 그런 시대는 안 오는 거죠? 당분간은 안 올 것 같고요. 네. 그 당분간이라는 게 상당히 길게 갈 수 있고, 독감이 100년 전에 나와서 지금 우리 옆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코로나19도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 옆에 있대 그냥 제2의 독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뭐 국가도 많은 노력을 하고 국민들도 이제 관심을 그동안 가지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코로나19를 맞이하면 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예전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이제 개인 위생이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겁니까? 예, 특히 이제 이번에 3년을 앓으면서 사람들이 손 씻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각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손을 씻으는데, 두 번째는 제가 기침 예절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기침하실 때는 남한테 안 튀겨야 됩니다. 네. 우리가 기침을 콜록 하면 이렇게 다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균이 안돼 오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방법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옷 소매는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습관이 다 들어 있으면은 이게 처음에는 안 됩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다 들어 있으면 남한테서 오는 그 바이러스를 내가 막기도 하지만 내가 나가는 바이러스도 막고, 그럼 우리 모두가 상당히 안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손 씻기 습관하고 기침 예절 두 가지만 잘 지킨다면 아마도 우리는 10년, 20년 뒤에는 훨씬 더 이것 때문에, 감염병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일이 많이 줄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부터 조금 바뀌게 되는 비대면 진료나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